탄소란 물질이 뭔가 잠깐 보겠습니다. 기호는 C인데요. 카본 탄소입니다. 카본을 이제 탄소라 그러는 탄소 카본이라고 합니다. 원자 번호 6번이고요. 자연기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흔한 비금속 원소. 다이아몬드나 흑연, 숯이 숯의 주성분이고 생명체 유기물, 화석연료, 플라스틱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걸 태우면 이것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건데요.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나 탄소 중립 기술, 환경산업 분야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탄소는 카본이라고 부릅니다. 카본, 섬유, 탄소, 섬유 똑같은 말이에요. 원자변호 6번에 비금속 화학 원소로 기호는 C다. 4개의 원자가 전자를 가져서 체계 4개의 공유 결합을 형성한다. 수많은 화합물을 만든다. 존재 형태는 다양하게 있다.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는 다이아몬드, 투명, 흑연, 불투명, 숯의 형태도 흑연 등 구조에 따른 물성에 따른 동세체로 존재한다. 오원은 라틴어 카보, 숯, 석탄에서 유래했다. 카보, 석탄에서 유래했다. 에너지원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의 주 성분이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 안에도 탄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탄소와 수소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섞여 있는데요. 연소하여 에너지를 발생을 시킨다. 그래서 바이오 연료 막 이렇게 콩기름 짜거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석유를 만들 수가 있고요. 잡초를 이용해서 알코올도 그것도 연료로 태울 수 있잖아요. 알코올 연료 실험실에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석유하고 섞어주거나 연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 연료를 분해하면 수소가 생산이 되거나 이산화탄소가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걸 바이오 디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거 군사용으로 나치 독일이 썼었습니다. 비행체나 이런 군사용으로 이렇게 썼었죠. 비행기나 이런데 연료로. 석유가 이제 끊기니까. 그래서 산업 소재는 강철을 만드는 제강 공정, 탄소 섬유, 가볍게 그래핀, 고기능성 첨단 소재로 활용된다. 모든 생명체의 구성 요소다. 식물의 강합성에 필수적이다. 그래서 탄소 배출권, 탄소 중립 등에서 온실가스를 의미를 한다. 이산화탄소도 탄소, 일산화탄소도 탄소. 일산화탄소는 그것을 덜 탄 숯과 같아서 그걸 가지고 연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네. 약간 덜 태운 숯과 같다고 해요. 그래서 타본, 탄소를 뜻하는 용어로 제품이나 소재 이름에 주요 쓰인다. 카본 필터가 되겠습니다. 카본 필터. 카본은 이꼬로 탄소다. 탄소는 이꼬로 카본. 영어로 했을 때는 카본이고, 저기 뭐냐면 계피하고 시나몬의 차이인데요. 시나몬 하면 이게 계피가 아니고 계피하면 시나몬이 아닙니까? 네, 둘의 차이가 또 그렇습니다. 네. 카본이 이게 탄소고 탄소가 카본입니다. 네. 제품이나 소재 이름에 주요 쓰입니다. 카본 필터. 숲, 목탄, 석탄, 탄소 성분이 높은 물질을 뜻하는 일반적인 용어다. 이렇게 유기물, 탄소, 화합물, 탄소를 기반으로 만들어 물질들을 통칭한다. 그래서 탄소는 우리 몸의 구성 요소인 동시에 산업발전의 연료,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다. 이중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일산화탄소도 있고 이산화탄소도 있고 탄소 부분이 있습니다. 기호번호는 원자번호는 6번이고 C라고 카본이라고 부르는데 라틴어에서 숯, 석탄 이런 데서 유래를 했다고 합니다. 이름을 지어준 거죠. 공기 중에 탄소의 성분 비율을 잠깐 보겠습니다. 공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부피 기준으로 0.04%를 차지하고 있어 호흡을 하는 데 도움이 돼. 식물도 이렇게 호흡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이렇게 빨아들여서 인공석유를 만들 때 우리가 대기 중에 공기가 이산화탄소가 섞이죠. 그렇죠. 그러면 식물도 곤란한 호흡이 안 되는 부분이고 인간에게도 호흡이 지장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잡초 같은 거 이런 걸 발효를 시켜서 알코올로 해서 그걸 수소나 이산화탄소를 만들고 바이오 연료로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이산화탄소는 거기서 생기거나 덜 태워가지고 수초랑 가공해서 일산화탄소를 만들 수 있다.
또는 지렁이 같은 걸 전 세계에서 동시에 이렇게 기르게 되면은 그걸 발효를 시켜서 넣어가지고 메탄가스도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천연가스를 일정 부분 대체할 수 있다. 되게 폭락할 수 있겠네요. 천연가스나 이런 석유도. 공기 중 이산화탄소 농소는 부피 기준으로 0.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이전에 0.03% 추진해서 화석연료 사용 증가를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주요 온실가스다. 주요 구성원은 공기가 질소 78%, 산소 21%, 아르곤 0.93%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탄소 형태는 대부분의 이산화탄소로 중독 죽죠. 그것도 탄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산화탄소 형태로 기체가 된 거죠. 기체가 된 그래서 이산화탄소 형태로 존재하며 일산화탄소는 불완전 연소 덜 탔다라는 거죠. 그래서 숯과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로도 연료가 됩니다. 태워집니다. 뭐하면 가스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산화탄소 형태로 존재하는 아주 적은 비율이지만 지구 기온 온도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공기 바닷속에도 메탄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얼음 형태로 존재를 하고 있는데 심해저가 이렇게 햇빛이 닿지 않으니까 차가운 물은 보통 차갑죠. 근데 물이 양이 많고 햇빛이 닿지 않으니까 차가운 거기가 이제 마그마층이 있어 화산 활동이 있어서 끓이면 모를까 차가운 데가 존재하냐 그러면 존재합니다. 따뜻한 곳도 존재하고 그래서 어떤 난류를 형성하고 북극 같은 데 난 것 같은 물이 덥겠습니까? 차갑지. 거기서 이렇게 서로 물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물 교환이 느리지만 태풍 같은 것이 있으면 촉진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바닷속 마그마로 데워지는 것은 따뜻한 물이 나오고 이런 심해에서 특히 햇빛이 닿는 차가운 데서는 차가운 공기가 북극강과 같은 물이 공급되겠죠. 이렇게 해서 바닷속에도 여러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광물에도 차이가 있는 거죠. 온도가. 바닷속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심해제 저온 고온 환경에서 메탄가스가 물과 결합해 얼음 형태로 굳은 불타는 얼음인데요. 우리나라 한국 독도 인근을 포함한 심해 대량으로 배정되어 있으나 그렇죠. 단가가 이렇게 다른 가스 석유나 가스 다른 것에 비해서 단가가 높으니까 그래서 이걸 연구 중이다. 상용화를 위해서. 드라이 아이스와 비슷한데 불을 붙이면 타오른다. 상온에서는 기체로 기화한다. 메탄이 주성분이다. 메탄이 부피가 160, 200분의 1로 압축된 고밀도 이렇게 얼음 형태로 압축을 됐으니까 수소 같은 것도 천연가스도 이렇게 액화해갖고 저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부피가 줄어든다 이 말씀이에요. 공기하고 포함되어 있는데 온도를 낮추니까 줄어든다. 내장 위치 수심 물에 의해서 눌리게 되면 압축이 되는 거예요. 물 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사람 안에 이렇게 바닷속 깊이 들어 터져 죽어요. 그래서 잠수함 같은 것도 이렇게 심해 잠수죠.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물의 무게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200kg, 300km, 300kg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딱 눌러보세요. 500kg의 모금무게를 가지고 눌러보세요. 이게 안 터지나? 1000kg. 물론 그런 현실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만 물건에 깔려서 죽는 사람도 허다합니다. 네. 물의 양이 많으면 그것도 압력이 되어서 누르면 터집니다요. 그래서 이걸 압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눌러가지고 프레스 같은 거 이렇게 자동차 꾸기잖아요. 폐차장에서 그것도 압축이죠. 원래 형태는 이렇게 자동차면서 갖고 있는데 누르니까 압축되어서 찌그러져서 압축이 되는 거예요. 물도 이렇게 압축이 됩니다. 수심 300에서 1500m 깊이 해저 퇴적층 기존 천연가스 25배 이상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30년, 50년 사용 가능한 양.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얼음이 사라졌을 때 그래서 더워지는 이런 부분이 혹시 있지 않을까요? 이런 얼음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데 얼음을 제거를 했을 때 바닷물이 더워져서 환경 변화가 일어나서 거기 있던 더워지게 되면 어떡하죠? 환경 속에 메탄가스가 마구 방출이 되거나 이산화탄소가 방출이 되면 이거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좀 위험하게 보이는데요. 네네네. 근데 이게 이제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모든 것에 존재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안에 있을 때 차가운 온도를 얼음물이 있으면 차갑나요? 그래서 차가운 물을 공급하는데 바닷속에 이런
그렇죠. 온도의 변화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생물의 다양성이 사라지고 다른 그렇죠. 이게 특정 생물만 난다든지 이런 그래서 생물의 다양성이 문제가 있는 부분, 환경 보존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다. 이거 아니더라도 생산이 된다. 잡초로 기름골 같은 걸로 재방식의 전기 생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잡초로 이렇게 설탕 넣어서 빵 만들 수도 있는 효모균으로 발효시켜 알코올을 얻거나 그를 이렇게 변화시켜서 수소나 이산화탄소를 얻을 수 있어서 굳이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지렁이 같은 걸 전세계 동시에 길러서 넣어가지고 메탄가스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게 그 가격이 이거 막 하느니 전세계 잡초하고 이 지렁이 이용해서 전세계에서 얼마나 많이 동참을 하느냐가 문제. 양이 전세계 동시에 기르면 단가가 대폭적으로 싸지고 폭락하면 지금 당장 할 수 있어요. 지렁이는 이렇게 기르면은 뭐 벼랑이가 생육기간 볼게요. 지렁이 생육기간은 보면은 4개월, 120일 정도 알에서 부화해서 번식이 가능하죠. 알은 2주 후에 부화하고 온도 15도, 25도 서늘한 환경에서 1년 내내 번식한다. 1년 내내니까 4개월이니까 3. 그래서 성체를 얻으려면 3개월이 걸리겠습니다. 3번 이렇게 수확을 거둘 수 있는데 이거를 이용해서 동물의 사료나 뭐 저기 닭 같은 것도 줘도 돼지한테도 줘도 되잖아요. 그래서 식물과 같이 섞어서 줘도 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전 세계에서 양을 많게 하면 이거를 그렇죠. 인간의 식량 문제도 될 수 있고 다른 것과 섞어서 토종닭 옛날에는 건강 증진제를 먹었는데 저는 안 먹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거를 이용해서 그래서 전 세계 메탄가스도 이렇게 뭐 식물하고 지령을 이용해서 메탄가스도 생산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전 세계 양을 어마어마하게 생산하느냐 작게 생산하느냐에 따라 단가의 차이가 나오겠습니다. 당장 할 수도 있는데도 이걸 안 한다. 미국에서도 할 수 있고 넓은 땅 이용해서 아프리카에서도 할 수 있고 지렁이 기르면 닭을 키울 수 있고 가축을 키울 수 있는 가축 사료 잡초를 키우면 50cm 1m의 수로를 벽돌에다 콘크리트 발라서 이렇게 아프리카 전역에 한다고 합시다. 어느 정도 양을 이렇게 잡초를 만들거나 또는 식량을 생산할 수 식량 생산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 식량도 해결하고 연료도 바이오 연료로 이제 가는 거죠. 기름골 한데 잡초를 통해서 이렇게 연료가 해결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부자 될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전역에서 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많이 남의 땅이 더 뿌리 많으니까 우리나라도 이거 전역에서 이거를 기르면은 이게 어떨까? 노는 땅에서 그냥 수확을 하면 되잖아요. 괜찮을 것 같은데 기업이 이제 땅을 사겠네요. 몽골도 어마어마하게 높죠 땅이. 그래서 러시아도 가능한 부분인데 따뜻한 데서는. 그래서 제가 중국 같은 데는 뭐 땅이 넓어서 엄청나게 생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거를 기름골, 그다음에 잡초, 알코올 발효, 알코올 생산, 수소, 알코올을 기반으로 한 수소, 이산화탄소 생산, 그다음에 지렁이까지 해서 동물 사료나 이렇게 그래서 발효를 통해서 메탄가스를 만들 수 있다라는. 양이 많으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기술을 공개했으니까 해보세요.